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동안 포스트 시즌에 6번 진출하는 등 적은 연봉으로 정말 잘 싸워왔던 오클랜드는 구장 신축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도무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이제는 리빌딩에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고 보니 스탈링 마르테, 조시 해리슨, 양 곰스, 앤드류 체이핀을 데려왔던 지난 마감 시한이 꺼지기 전에 태운 마지막 불꽃이었습니다. 당시 헤수스 루사르도를 주고 스탈링 마르테를 영입한 것이 정말 놀라웠던 오클랜드는 며칠 후 그 이유가 밝혀지게 되는데요. 라몬 로리아노가 금지약물 검사에 적발돼 80경기 출장 정지가 내려지게 됩니다. 로리아노는 금지약물 사용으로 출장 정지를 받은 역대 67번째 메이저리그 선수로 기록됩니다. 2004년 처음으로 징계가 시작됐을 때 처음 적발되면 10일 출장 정지, 두 번째 적발되면 30일, 세 번째 적발되면 60일이었던 것이 2006년 50경기, 100경기 영구 퇴출로 바뀌었다가 2014년부터는 80경기, 162경기 영구 퇴출이 된 메이저리그의 도핑 시스템은 전 세계 프로 구기 종목 중 가장 철저한 조사를 자랑하는데요. 2017년 에릭 테임즈가 4월에만 11개의 홈런을 날렸을 때 열흘 동안 3번이나 피를 뽑히고 나서 너무하는 게 아니냐는 말을 했을 정도로 혈액 검사가 당연하게 된 메이저리그는 호흡을 통한 검사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일부 최고의 선수들이 약물 바텐더의 도움을 받아 걸리지 않는 약물을 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을 믿지 않는다면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약물 논란에 이름을 올린 선수들로 올스타팀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1번 타자는 이루수 로빈슨 카노입니다. 2번 타자는 3루수 알렉스 로드리게스입니다. 3번 타자는 중견수 베리 본즈입니다. 4번 타자는 좌익수 매니 라미레스입니다. 5번 타자는 1루수 라파엘 팔메이로입니다. 6번 타자는 지명타자 데이비드 오티스입니다. 7번 타자는 우익수 세미 소사입니다. 8번 타자는 유격수 미겔 테아다입니다. 9번 타자는 포수 베니토 산티아고입니다. 카노가 334홈런, 에이로드가 696홈런, 본즈가 762홈런, 매니가 555홈런, 팔메이로가 569홈런, 오티스가 541홈런, 소사가 609홈런, 테아다가 307홈런, 베니토 산티아고가 217홈런이니까 9명의 홈런수를 합치면 4,590개가 되는데요. 오티스에게 아깝게 밀린 마크 맥과이어가 583개, 백업 1루수 제이슨 지안비가 440개, 백업 3루수 맷 윌리엄스가 378개, 외야수 후안 곤잘레스가 434개, 게리 셰필드가 509개, 포수 토드 원들리가 202개로 벤치에 있게 될 선수들도 엄청납니다. 선발진도 이에 꿀리지 않는데요. 1선발이 싸이 영상 7개인 로저 클레멘스, 2선발이 211승 투수인 케빈 브라운, 3선발이 256승 투수인 앤디 패티트, 4선발이 247승 투수인 바톨로 콜론, 5선발이 151승 투수인 어빈 산타나이고 마무리는 2003년 싸이 영상 수상자인 에릭 가니에가 맡게 됩니다. 이 선수들이 전성기의 기량으로 뭉치게 되면 당연히 리그는 파괴되겠죠. 저는 2020년 1월에 만들었던 2022년 1월 메이저리그 멸망 영상에서 로저 클레멘스와 베리 본즈의 마지막 회이자 알렉스 로드리게스와 데이비드 오티스의 첫 번째에 해당되는 2022년 투표에서 이들이 명예전당에 들어가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예언 아닌 예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 명예전당 투표가 아니라 직장 폐쇄로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베리 본즈와 로저 클레멘스에 대해서는 표를 아껴뒀다가 마지막 해에 투표를 하려는 샤이 본즈, 샤이 클레멘스 기자들이 적지 않을 것 같고 에이로드와 오티스에 대해서는 특히 오티스를 나쁘지 않게 보는 기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명예전당 투표에 참가하는 기자들은 투표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자신이 투표한 내용을 스스로 공개하는 기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얼마 전 공개한 켄 로젠탈의 투표 내용이 크게 논란이 됐는데요. 켄 로젠탈은 디 애슬레틱 창간을 주도한 상당히 영향력 있는 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로젠탈이 누구를 뽑았는지 볼까요? 로젠탈은 베리 본즈, 로저 클레멘스, 토드 엘튼, 앤드류 존스, 제프 켄트, 데이비드 오티스, 스칸 롤렌, 커트 실링, 게리 셰필드, 빌리 와그너를 뽑았습니다.
투표권이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뽑으실 건가요? 저는 스칼 롤렌, 오마 비스켈, 빌리 와그너, 그리고 커트 실링에게 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로젠탈의 투표가 공개되고 논란이 된 건 똑같은 약물 선수인데 본즈, 클레멘스, 오티스, 셰필드에게는 표를 줬으면서 에이로드, 매니 라미레스, 세미 소사에게는 왜 표를 주지 않았냐는 건데요. 이에 대해 로젠탈은 2004년부터 정식 발효된 약물 협약을 위반한 선수를 제외하고 최고의 선수를 뽑는 게 내 원칙이다. 명예의 전당은 좋은 사람의 전당이나 깨끗한 선수의 전당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메이저리그 약물 선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식적으로 출장 정지를 받은 선수들입니다. 여기에는 2005년 은퇴 시즌에 적발된 라파엘 팔메이로, 2009년 첫 적발로 50경기 출장 정지, 2011년 두 번째 적발로 100경기 출장 정지를 받은 매니 라미레스, 2018년 첫 적발로 80경기 출장 정지, 2020년 두 번째 적발로 162경기 출장 정지를 받은 로빈슨 카노, 약물 검사에 걸린 건 아니지만 바이오제네시스 스캔들에 이름을 올려 162경기 출장 정지를 받은 알렉스 로드리게스, 65경기 출장 정지를 받은 라이언 브론, 50경기 출장 정지를 받은 넬슨 크루즈, 2013년 두 번째 암페타민 적발로 105경기 출장 정지를 받은 미겔 테아다 등인데요. 라파엘 팔메이로가 2015년에 적발됐을 때 테아다가 준 보충제를 먹었을 뿐이라고 했으며 미첼 리포트에도 이름을 올리지만 물증이 없었던 미겔 테아다도 팔메이로처럼 은퇴 시즌에 걸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도핑 테스트에 적발됐거나 약물 스캔들에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출장 정지를 받지는 않았지만 2007년 12월에 발표된 미첼 리포트에 이름을 올린 88명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선수들이 로저 클레멘스와 베리 본즈, 마크 맥과이어, 세미 소사, 게리 셰필드입니다. 마지막으로 비공개를 조건으로 했던 2003년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104명 중 언론사들의 취재로 인해 밝혀진 3명이 있는데요. 바로 알렉스 로드리게스, 매니 라미레스, 데이비드 오티스입니다. 그럼 로젠탈의 투표용지를 다시 볼까요? 베리 본즈는 대표적인 약물 선수가 됐지만 로젠탈이 말하는 2004년에 발효된 약물 협약을 어기고 출장 정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는 로저 클레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첼 리포트에 이름을 올린 게리 셰필드도 여기에 포함되는 선수입니다. 따라서 로젠탈은 이 셋을 모두 뽑았습니다. 알렉스 로드리게스, 매니 라미레스, 그리고 데이비드 오티스는 2003년 전수조사 때 이름이 올라간 걸 SI와 뉴욕타임즈가 밝혀낸 경우인데요.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로 노조와 약속한 사무국은 이들을 약물 선수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니는 두 번이나 현행범으로, 에이로드도 바이오제네시스 스캔들 때 딱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에이로드와 매니는 로젠탈의 기준에서 탈락하는 반면 오티스는 탈락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본인의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말은 없는데요. 궁금한 점은 509홈런 승리 기여도 60.6을 기록한 셰필드와 609홈런 승리 기여도 58.6을 기록한 소사 중에서 왜 셰필드에게 표를 주고 소사에게는 표를 주지 않았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로젠탈은 올해가 마지막 해인 소사의 지난해 득표율이 17%였기 때문에 표를 주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셰필드는 지난해 7번째 투표에서 41%를 얻긴 했습니다. 로젠탈은 셰필드와 소사가 아니라 오티스와 소사의 차이에 대해 소사는 커리어 대부분이 도핑 테스트 이전이지만 오티스는 도핑 테스트 이후에도 커리어의 상당 부분을 뛰었고 2004년 이후 금지 약물 적발 없이 13년을 뛰고 은퇴한 점을 들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많은 미국 기자들이 오티스를 약물 선수로 분류하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려는 속담이 있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다는 건데요. 로젠탈은 그와 함께 오티스가 첫 해 곧바로 헌액 기준인 75%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분위기를 보면 지난해 득표율이 61.8%였던 베리 본즈, 지난해 득표율이 61.6%였던 로저 클레멘스, 그리고 올해가 첫 해인 오티스는 정말 명예전당에 가게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까지 10.2%의 투표지가 공개된 가운데 본즈와 클레멘스는 80.0%, 오티스는 82.5%의 득표율을 얻고 있습니다. 반면 역시 올해가 마지막인 실링은 62.5%로 탈락이 유력합니다.
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는 75%를 넘은 선수가 한 명도 없는데요. 이러다 내년 7월 명예전당 헌액식에는 본즈 클레멘스 오티스가 나란히 기념 촬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최세결 김영준이었습니다.